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파일럿 165번 컬러풀 그리치 특수효과 학습 도우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부할 그리치 효과는 사실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인터넷에 글리치 효과라고 치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노이즈, 이렇게 좀 흔들리는 효과를 다 글리치라고 합니다. 특히 RGB 값이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 이걸 글리치 효과라고 많이 하는데요. 요걸 하나의 그냥 단일 플러그인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것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른 이펙트를 쓰지 않고 오로지 자체 기능만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네, 앞쪽 테스트로 KGU 유니버시티, 뒤쪽 테스트로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개를 붙여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 원래 있는 튜토리얼보다 훨씬 더 많은 이펙트를 써서 글자에 컬러도 넣고 좀 노이즈도 더 넣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번 튜토리얼을 통해서 잘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영상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프랙탈 노이즈 많이 쓰는데요. 이 프랙탈 노이즈를 블록 형태로 네모네모하게 만들고 그것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틀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것을 공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콤프를 레이어 창에서 복사한 것과 소스 창에서 복사한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걸 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있어서 그 부분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블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닥이 이 물에 비친 듯한 느낌을 내는데, 이 컴파운드 블러는 그거 외에도 많이 쓰일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블러를 사용하고 3D 레이어에서 콜랩스 트랜스폴레이션, 저는 이게 태양 버튼, 해 모양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버튼을 활용한 기법, 이 세 가지가 이번 튜토리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프랙탈 노이즈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사용. 자, 이렇게 프랙탈 노이즈는 원래 이렇게 어른어른한 것을 만드는 건데요. 에볼루션 값을 익스프레션을 적용해서 한 프레임씩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쭉 증가의 값을 넣으면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렇게 연기 모양도 되지만 또 소용돌이 모양도 되고요. 또 블록으로 하게 되면 옆처럼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튜토리얼을 통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 트랜슬루센트 글래스, 이 투명한 글래스 만들 때 이때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썼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원리가 뭐였습니까? 제가 범퍼 맵과 차이점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흰색과 까만색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이게 흰색이면 이쪽, 까만색이면 이쪽 이렇게 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저런 맵이 있을 때 저 맵의 까만색 부분은 안 움직이고 흰색 부분은 많이 움직이고,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게 되면 저런 식으로 글자가 막 틀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서 글자가 어긋나는, 자, 이것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글리치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콤프를 레이어 창에서 복사한 것과 소스 창에서 복사할 때 차이점이 있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컴파운드 블러. 이 컴파운드 블러는 이 역시도 흰색과 까만색을 통해서, 흰색은 블러가 많이 먹고 까만색은 블러가 적게 먹고, 자, 그렇게 해서 저 글리치 배경으로 이런 저런 밑에 배경을 깔게 됐을 때 검은색 부분이 블러가 별로 안 먹고 흰색 부분에 블러가 많이 먹게 되면 저렇게 마치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처럼 저런 식의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저런 식으로 비추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그림자 만들 때라 이럴 때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이 물에 비친 모습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배워뒀다가 여러분 나중에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앤드류의 영상을 보면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앤드류가 시작했는데요.
네, 엔드류는 컷 편집을 했죠. 여러분들도 영상 만들 때 같은 이펙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컷 편집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이번에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프랙탈을 노이즈를 해서 이렇게 블록으로 네모네모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글자를 만들고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법을 넣어주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을 엔드류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소스, 마스크, 이펙트 앤 마스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버전에 따라서 막 엔드류가 지금 버전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소스만 됐었습니다. 이거가 뭐냐면 그냥 흰색, 솔리드 흰색을 만들게 되면 이펙트가 그냥 이렇게 그림이 아무리 이펙트를 넣더라도 그 이펙트를 인식 못하고 그냥 흰색, 그 원래 색깔만 인식을 딱 했던 거예요. 이펙트를 넣게 되면은 그 이펙트를 넣은, 즉 우리 프랙탈 노이즈를 넣은 그 모양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컴프로 묶어야 했습니다. 컴프로 묶으면 렌더링 건과 똑같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너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많이 쓰게 되니까 아예 이펙트에서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스를 아니고 이펙트 앤 마스크라면 이펙트를 건 그 이미지를 써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밑에 이펙트 앤 마스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따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지금 타이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샤이안색, 그러니까 파란색도 아닌 그 샤이안색, 또 하나는 빨간색, 이 만드는 것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거 두 개를 애드로 하면은 빛의 삼원색 합치는 방법입니다. 빛의 삼원색. 그래서 애드로 합치게 되면 흰색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값을 좀 바꾸게 되면 같은 색깔이 이렇게 빗나가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RGB가 스플릿 RGB라고 하는데, RGB가 어긋난 글리치 효과, 이것도 많이 쓰는 글리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편에서는 쓰이지 않는 기법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래 원 작업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먼저 셋 매트를 주게 되죠. 셋 매트라는 게 뭐냐면 원래의 색깔에 흰색과 까만색이 있으면 그걸 매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란 뭐냐, 알파 값이죠. 그래서 흰색이 있다, 까만색이 없다. 지금 보면은 원래 프랙탈 노이즈로 만든 네모네모한 거에 까만색과 흰색이 있고 회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색은 반투명, 흰색은 있다, 까만색은 없다, 이렇게 인식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시킨 거를 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스플리트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알파를 빼면 이게 확실히 투명도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자,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나오는데요. 위에 보면은 여기에 자물쇠를 딱 걸어줍니다. 그러면 컴프가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그 옆에 거를 톡 튀어 누르면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값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스를 뭔가를 바꿨을 때 직접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컴프 누를 때마다 탁탁탁 바뀌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렌더 컴프가 있으면, 자, 이 렌더 컴프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내가 밑에 누를 때마다 위에 컴포지션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거를 바꿨을 때 최종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최종 결과값을 잡아서 이 결과값에 요 위에 보시면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를 콕 채웁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를 클릭하게 되면 노이즈 값을 바꾼도 위에 게 그대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노이즈 부분에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노이즈, 제가 노이즈를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 그대로 볼 수 있죠. 자, 여기의 값이 이렇게 반영된다라는 걸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또 풀어주고 싶으면은 X표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요거 고정이 되고요. 자, 요거를 다시 풀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클릭하는 컴포지션이 그대로 위에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요거를 고정하고 싶을 때 자물쇠 클릭, 다음에 그 밑에 거를 작업했을 때, 즉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컴프가 그대로 다시 보이게 되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되 최종 결과물을 항상 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내가 소스를 작업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다 같이 보고 싶은 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프랙탈 노이즈를 두 개를 또 주게 되는데요. 앞에도 프랙탈 노이즈를 주는데 또 프랙탈 노이즈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더 디테일한 작은 값들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작은 값들 큰 값에다 작은 값을 주기 위해서 이 값을 바꾸고요. 뭐 마지막 합치는 모드를 노멀 모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스크린 모드나 이렇게 다른 모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 클립은 제가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노멀 모드를 스크린 모드로 바꾸게 되면 뒤에 게 같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디테일한 값을 이렇게 조절할 때 그렇게 해서 지금 프랙탈 노이즈를 두 개를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칼라로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우리 지난번에 이 파티클로 막 거품 만들어서 터지는 트위스터 만들 때 칼라로마 썼던 거 기억나시죠? 칼라로마는 인풋 값을 아웃풋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흰색에서 회색까지를 여기서 뭐 까만색으로 바꿔라. 까만색에서 흰색까지를 여기서 뭐 파란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인풋 값을 아웃풋 값으로 다른 값으로 바꿀 때 쓰는 게 칼라로마입니다. 자, 그래서 칼라로마를 써서 여기서 칼라로마를 쓰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회색으로 사라지는 이 알파 값이 사라지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저게 처음은 흰색인데 사라질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값을 위해서 지금 칼라로마 이펙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알파 채널을 주게 되면 색깔이 더 진해지죠. 지금 보면은 커브 칼라 컬렉션을 넣고요. 여기에 채널을 알파를 주게 되면 그리고 알파 값을 값들을 높이죠. 알파 값을 높이면서 그 부분의 칼라로마 값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원래 희미하게 나오던 게 이 알파 값 커브를 바꿔가지고 뚜렷하게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컴포지션을 레이어 창에서 복사할 때와 소스 창에서 복사할 때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앤드류가 싹 이렇게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글자가 싹 변하는 데까지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거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타이틀 01을 소스 창에서 복사를 합니다. 자, 소스 창에서 복사를 했죠. 소스 창에서 복사를 했다는 얘기는 소스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스가 두 개. 소스가 똑같은 소스가 아니고 소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바꾸어도 카피한 요거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설정한 거를 그 설정에 조금 바꾸는 걸 계속 소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소스 창에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앤드류는 다른 글자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 창에서 복사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글자를 갖다가 다른 글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레이어 창에서 또 복사를 했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소스를 두 번 썼다예요. 아까 소스 창에서 복사한 거는 아예 다른 소스고요. 레이어 창에서 복사한 거는 똑같은 소스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똑같은 소스를 두 개를 썼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레이어 창 하나에 현재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펙트라든지 아까 뭐 칼라로마라든지 이런 게 막 지금 먹어 있어요. 그 먹은 걸 똑같이 이펙트를 그대로 먹인 상태에서 똑같이 레이어를 복사한 겁니다. 즉 이펙트가 그대로 먹은 상태가 똑같이 레이어가 복사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위에 텍스트 공이 즉 다른 글자죠. 다른 글자로 만든 거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가져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002, 즉 다른 글자로 한 거에 001에 똑같은 이펙트가 먹고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이 먹은 게 002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작업이죠. 001 복사해 002에다 다시 똑같이 뭐 카피 이펙트 막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레이어를 복사한 다음에 소스를 딱 교체해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주 효과적인 작업입니다. 여러분, 레이어에서 복사한 거하고 소스에서 복사한 거는 완전 다릅니다. 소스에서 복사한다고 해서 여기에 이펙트가 다 복사되는 게 아니에요. 이펙트를 복사할 때 레이어 창에서 복사해야 됩니다. 소스 창은 완전히 다른 소스 만들 때 그때 소스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걸 복사를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서 여기에 바로 인버트 메터 저거 하나만 주게 되면 흰색이 까만색이 되고 까만색이 흰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던 게 반대로 이렇게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글자는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하나를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값을 바꿔주게 되죠. 자,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작업인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막 그 뒤에 이제 설명하면서 이게 사선으로 된 거 막 설명 나오죠. 이 사선으로 된 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다른 예제로 보여주는 거지 우리 예제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선으로 된 거 한번 재밌으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이런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자, 이거는 그냥 중간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예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소스를 플로우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요 녀석을 컴포지션을 묶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컴파운드 블러를 주기 위해서 컴파운드 블러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이 3D로 된 거를 갖다가 2D 상에서 보는 식으로 느낌으로 컴파운드 블러를 줘야 되거든요. 3D로 된 거를 2D처럼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걸 컴포지션을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때는 꼭 밑에 거 옵션을 눌러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레이어의 3D일 때는 카메라가 안 먹죠.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해 버튼. 자, 지금 앤드류가 누르는 저 버튼. 자, 그 해 버튼을 콜랩스 트랜스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해 버튼이라고 합니다. 즉 움직임이 다 고정되고 다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죠. 또 다른 것은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파일을 다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했죠. 즉 완전히 다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컴파운드 블러. 여기서 컴파운드 블러를 쓰게 되죠. 자, 그렇게 컴파운드 블러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소스를 꼭 선택을 해줘야 된다. 컴파운드 블러는 어떤 소스를 쓸 것인가. 그래서 현재 그 바닥에 플로우 텍스처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딱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거는 2D 보이는 면에서 사실은 3D를 2D에서 본 것처럼 사실 물에 비친 느낌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우까지 넣고 이 글로우 값을 또 여기 애드로 또 더하게 되죠.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글로우를 주고 그 글로우 값 준 것을 그냥 글로우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밝은 부분 루미넌 값만 셋 매트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더 강하게 글로우를 준 것을 또 애드로 올리고 막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 그럼 1단계는 어디까지냐? 자, 여기까지가 2단계고요. 3D 레이어 배치하고 카메라 이용하고 컴파운드 블러와 글로우 효과까지 주는 거까지가 2단계고요. 1단계는 19분 30초 정도까지의 이 글리치 텍스트로 쓱 트랜지션 되는 데까지, 즉 3D까지 안 가고, 자, 바로 요까지, 이렇게 3D 가기 전까지, 이렇게 바뀌는 데까지, 자, 요까지가 1단계 되겠습니다.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맥과 프랙탈 노이즈를 사용해서 글리치 텍스트 애니메이션 트랜지션까지가 된 것까지가 1단계. 다음에 글로우 넣어서 3D로 이렇게 보는 데까지 2단계. 그러면 레벨 3단계는요, 이 이후에인데, 요 뒤부터는, 이제부터 더 디테일하게 멋지게 보여주는 겁니다. 몇 개의 레이어를 복사해서 어슴푸레하게 비치는 것이라든지, 그 뒤에 또 훨씬 더 추가적인 글리치 효과를 넣어서 더 디테일하게 막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앤드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165번 여기 프로젝트 파일 다운받아 보시면 대충 모양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100% 이해를 해야만 사실 이 파일을 다운받아 봤을 때도 열어볼 수 있거든요. 내용을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공부하고 3단계를 하고 싶은 분은 3단계까지 가고 싶은 분은 이 앤드류의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뜯어보시고 그거를 자기 거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65번 컬러풀 글리치 효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화이팅!